세라건축TV 1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소규모 평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평 이하 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공사, 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공사 원가는 평당 약 150만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재료비 6,500만원 정도, 농업비 5,900만원, 경비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보시는 사진처럼 여기 지금 사람 뼈 있는데 골전은 단순하게 사람 몸처럼 목조주택이든 스틸하우스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든 사람 몸으로 따지면 사람 몸을 지탱하는 뼈대만 공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원가 구성은 크게 레미콘, 철근, 단열재, 두 번째로 형틀, 도급공사비, 펌프카 및 크레인, 거푸집 및 잡자재비로 구성되게 됩니다.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레미콘과 철근 물량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도면을 보고 하나씩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철근과 레미콘은 견적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견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견적되는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과 레미콘 견적은 도면을 분석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견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평면을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 단면의 높이를 보셔야 되고, 구조도를 보고 각각의 부재의 크기, 철근 배금 방법, 옹벽 철근 배금 방법, 슬라브 철근 배금 방법들을 알아야 견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들이 견적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량 산출 근거는 도면을 숫자로 풀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물량 산출 근거서고요. 보시면 14.5 곱하기 9.5 곱하기 0.6 곱하기 1, 요거는 말 그대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와 수량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82.65, 레미콘이 82.65가 소요된다라고 물량 산출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물량 산출 근거고, 보시면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면에 있는 모든 각각의 부재들을 숫자로 표시를 해 줘야 되고요. 이게 대략적으로 페이지 수만 약 122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난 수량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도면을 보고 숫자로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물량 산출 근거죠. 이 산출 근거는 사실 소비자분들이 보셔도 모르실 때가 많아요. 위에서 보신 물량 산출 근거는 소비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량 산출 근거를 어떻게 뽑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구조도인데 이렇게 평면으로 보시면 소비자분들은 잘 아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분들이 좀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견적할 때 사용하는 BIM 프로그램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2D로 보셨다면 지금은 3D로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수 있어요. 내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기고 보가 어떻게 됐고 계단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을 근거로 해서 물량을 뽑을 거고요. 지금 3D로 된 부분을 보시면 슬라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슬라브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레미콘 물량이 160.92 이런 식으로 슬라브 물량이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BIM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물량을 정확하게 소요되는 물량 100%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량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철근, 배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산정된 물량은 늘 말씀드리지만 견적서에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규격을 보시면 하나만 볼게요. 레미콘 B1 바닥해서 수량이 53루베 되어 있고요. 금액은 인터넷이나 업체에 전화하면 금방 나오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중요한 건 단가는 업체들이 잘 거짓말을 안 하니까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수량 갖고 거짓말을 합니다. 레미콘 바닥이 53루베가 됐다면 왜 53루베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물량 산출 근거를 한번 볼게요. 물량 산출 근거 381번이네요. 그러면 38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1에 보면 B1 바닥 레미콘에서 47.42 돼 있고요.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 확대를 해서 381번이었죠. 381번까지 가보겠습니다. 381번에 보시면 이렇게 아까 BIM에서 산정한 규격하고 수량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47.42에다가 레미콘 할증 10% 주니까 53루베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 원가 계산서에도 53이 돼 있어야 되겠죠. 하나만 더 찍어서 볼게요. 아무거나. 레미콘 1층 바닥 32루베 보겠습니다. 413번 물량 산출 근거 413번 여기 있네요. 413번 마찬가지로 지상 1층 레미콘 물량이고요. 28.4에다가 활증해서 32루베. 이 32루베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모든 수량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량 산출 근거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좀 크게 확대를 해서 골조 부분만 이렇게 상세하게 산정이 돼서 철근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미콘, 철근, 거푸집, 단열재 수량, 물량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서 한다라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업체한테 레미콘, 철근, 단열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물량 산출 근거서를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체한테 견적을 뭐 3군데가 됐든 4군데가 됐든 견적을 받으시니까 자재 부분은 단가는 차지하고라도 수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업체, B업체, C업체에서 수량들이 표시가 될 거예요. 똑같은 도면을 갖고 수량 산정을 했기 때문에 3개의 업체가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A업체는 100이고 C업체는 200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도면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10%, 5% 내에서 거의 맞아 들어가야 돼요. 월등히 물량이 많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수량이 적다, 공사비 싸게 보이려고 물량을 줄여서 들어간 거고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물량이 빠졌으니까 돈 더 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량은 업체별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건축주분께서 받으시는 견적서 양식이 좌측에 보시는 견적서 양식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견적서 폼이고요. 이렇게 견적은 될 거예요. 이 양식은 견적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양식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위에서 보신 편은 견적서를 제출하기 위한 표로 보시면 되고요. 시공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현실은 형틀 목수 일명 오야지 이거는 주택 100평 이하들은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단종회사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명 오야지라고 하는 형틀 목수 팀들한테 일괄적으로 도급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도급 단가는 시공면적 100평 이하일 때는 평당 약 7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에 일괄 도급이 됩니다. 평수가 작으면 비싸고 평수가 크면 싸지는데 100평 이하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틀 목수한테 도급 주는 조건은 어느 회사나 같습니다. 시공사는 레미콘, 철근, 단열재만 지급합니다. 도급받는 목수는 철근, 지금 우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단열재, 아시바, 거푸집 모두 갖고 들어와야 돼요. 시공사는 레미콘, 철근, 단열재만 지급하고요. 도급받는 형틀 목수가 거푸집부터 아시바까지 다 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잘라서 버려지는 폐기물 처리비까지 일괄 도급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형틀 공정만 보면 100평 이하 도급 단가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당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70만원부터 9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이나 저희 건설회사 입장에서 싸면 돼요. 평당 70만원짜리와 9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지금 계산상으로 90평 기준하면 18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가형 업체를 주겠죠. 하지만 싸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통제가 안 되고 꼼꼼하게 시공을 시키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일명 오야지라고 하는 형틀 목수들도 남아야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도급 단가는 얼마인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재비 부분은 레미콘, 철근, 단열재는 확정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업체가 물량도 정해져 있고 매입하는 단가도 정해져 있으니까 자재비에서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건비 차이로 보시면 돼요. 시장에 형성된 목수, 철근 평균 인건비는 기공 기준에서 2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현장에 보조공들은 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공들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90만원의 도급가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단가는 90만원대이기 때문에 이 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양식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제출하는 양식이고요. 쉽게 풀어서 형틀 목공 일괄 도급기전이라는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설치 해체, 철근 가공 조립 및 레미콘 타설, 펌프카, 크레인, 소모자재 철물이 있고요. 소모자재 목재 있고 가설재 임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부들 식대, 찬물, 기타 기름값에 사용하는 공가 잡비, 골조,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부분하고 경비 부분은 어느 업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가 70만원, 크레인 50만원은 정해져 있는 단가고요. 가설재 임대도 100평 이하는 평균적으로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거푸집 임대 업체에서 가지고 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푸집 자재를 갖고 있는 형틀 목수들은 많지 않아요. 큰 단종회사들은 갖고 있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형틀 팀장들은 갖고 있지 않고 그 유지보수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일명 거푸집을 임대해주는 업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 경비는 도급 단가가 70만원이든 90만원이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분석하면 됩니다. 지금 평당 90만원 가정했을 때 지금 평당 90만원 돼 있죠. 8,458만원 정도의 도급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인건비만 뽑아 보니까 5,300만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자재비는 공식적으로 다 산정이 됐으니까요. 형틀 목수한테 주는 도급 단가가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결국 인건비 싸움일 거예요. 그러면 분석해 보면 됩니다. 형틀 목수 원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수도권 기준이에요. 수도권 기준은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모텔을 잡거나 원룸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소요가 됩니다. 수도권은 출퇴근하는 기준이고요. 자, 투입 조건은 건축 면적은 시공 면적 90평으로 보겠습니다. 구조는 단순 구조, 중간 구조, 복잡 구조가 있는데 도면을 봐야 돼요. 도면이 복잡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보겠고요. 층수는 3층, 예상 공기는 55일 정도면 됩니다. 작업 내용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거푸집 떼고 철근 넣고 레미콘 치고 일명 아시바 메고
장비 자기가 부르고 펌프카도 자기가 불러서 현장 정리하고 폐기물까지 골조에 소요되는 모든 일을 포함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도급 금액을 산정해 봤더니 5,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형틀목수 평균 일일 인건비를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총 투입 인원을 5,300만 원을 20만 원으로 나눴더니 265명이 소요가 됩니다. 공기 55일로 산정을 해볼게요. 55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평균 5명 정도가 들어와야 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5명이 최소 인원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은 평당 70만 원일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평당 도급 금액이 70만 원일 경우에 인건비를 위에서 보신 5,300만 원에서 차액 1,800만 원을 빼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일명 형틀목수 반장, 오야지라고 할게요. 오야지가 쓸 수 있는 가용한 자금은 3,500만 원입니다. 나눠볼게요. 20만 원을 나눴더니 총 175명이 나와요. 공기 5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 일이 될까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기준이에요. 공기 대비 하루 투입 인원, 그래서 총 투입 인원이 몇 명이 되겠다라고 해서 적정한 공사비를 줘야 업체도 남아야 공사를 합니다. 적자 보면서 공사할 업체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가로 들어오면 업체한테 도급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면 좋겠지만 분명히 품질에서 저하가 되고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평당 90만 원하고 70만 원 평균적으로 매일 5명 정도가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도급 단가는 7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하고 외부 단열재가 소요가 되고요. 보시면 철근 공사에서 레미콘이 409룹에 들어가고요. 철근이 쭉 봤더니 좀 더 볼게요. 32톤 들어가고 목수 단열재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1억 4,100만 원, 평무로 나눠봤더니 약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분석을 해봤더니 재료비는 평당 약 68만 원 들어가고요. 노무비가 평당 약 56만 4천 원, 경비가 약 26만 원. 나눠보니까 평당 골조 공사, 뼈대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의 원가는 15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산재보험료, 기업이윤, 기타 경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도급을 주는 도급 단가로 보시면 됩니다. 골조공사는 집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 배근 방법이나 레미콘 태설 방법, 그 다음에 균열 가지 않도록 철근을 꼼꼼히 잘 넣어야 됩니다. 단열재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잘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결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못 박아가면서 일일이 다 붙이는 공정이에요. 사람이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 하는가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틀이 됐든 기타 공정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가로 발주를 주시면 품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일을 하는데 재미없어요. 오야지가 적자 보기 시작하면 대충 빨리 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조는 대충 하는 거 눈에 잘 안 보여요. 거푸집 뜯고 나면 나중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조 공사비는 너무 저가로 도급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